안녕하십니까. 턴오프 TV입니다. 환자혁명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맞지 않으면 일본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거는 어저께 마지막에 Q10이라는 그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런 것을 단지 이것이 그 자연계에 존재하고 어떤 그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아서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본에 이런 기술들을 팔았다. 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이게 좀 우리 의료계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서 혹은 연구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허가 불가능해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이윤 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과는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건강과 그런 어떤 그 인류의 번영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 제약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윤 추구입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죽든 어쨌든 일단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 뭐 저 그 사람 뭐 아주 유명한 그 동영상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람 어차피 얼마 못 사니까 방사능 더 돌려서 돈 더 빼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양심 의사가 있는데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이런 뭐 욕심이 너무 이제 도를 지나쳤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음, 실제 처방약들의 이윤은 어마어마하다. 공황장애 불안증 치료제 자닉스의 이윤은 5,600배에 달한다. 1mg 백정이 들어있는 한 병의 가격이 약 180달러 정도. 이중 유효 성분이 원가는 2.4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약의 실질적인 그 재료에 드는 비용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제 의사들한테 주는 뭐 리베이트 뭐 기타 뭐 이런 데다 이제 돈을 이제 뿌리고 있는 건데 모든 이제 뭐 가난한 사람도 그래서 저는 쿠바의 그런 의료 시스템을 좋아하는 게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공산주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걸리지만 그래서 자본주의로 가되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취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한 알이 아니라 백정 모두를 만드는 원가가 2.4센트. 한 알이 아닙니다. 2.4센트. 몇백 원이면 사는 거를 지금 뭐 엄청나게 5,600배 180달러로 거의 20만 원 돈으로 팔고 있다. 코엔자임 Q10과 비교하면 코엔자임 Q10의 100개들이 한 병 가격당 40달러에 달한다. 물론 원가도 훨씬 비싸다.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질 못한다. 이러한 폭리를 취한 것이 가능하려면 특허받은 치료약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화학적인 그런 걸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노바이오틱은 생명체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그래서 특허가 가능한 신합성 물질을 의미한다. 토끼나 사과를 특허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까닭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든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전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 원래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는데요. 답은 여러분 주변에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미 디리아코가 말한 당뇨를 뭐 5분 만에 떨어뜨리는 방법, 계란 2개, 고추 12개, 소금 티스푼으로 하나 해갖고 이거를 휘저어서 그냥 날 것으로 이렇게 먹으면 당뇨가 확 떨어진다. 결국엔 여기서도 이제 뭐 마그네슘이나 미네랄의 부족이 결국엔 당뇨를 부른 것이다. 절대 뭐 당이 이것을 불러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어디까지 갔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빙글빙글 돌지 이거. 힘든 강호 돈도 너무 많아서 자사의 특허 약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연 물질들을 의미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를 한다. 걔는 음모론이 아니라 경쟁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당연한 생리다. 치열한 사업 현장일 뿐이다.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뭐 오일왕 뭐 이런 얘기 쭉 있지만 얘네들도 오일을 그 거머쥐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살해를 했고 엄청난 나쁜 짓거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세력이 제약회사다. 군수 무기나 오일 산업이 아니라 화학 산업이 주도하는 식품과 제약업계가 가장 큰 로비 세력이다. 왜 미국의 의료비만 말도 안 되게 비쌀까? 응급실 한번 갔다 오면 몇천 달러, 입원이라도 했다 하면 몇만 달러씩 병원비가 나오는 게 정상인가? 원래 그런가 보다. 여기면서 그냥 살고 있는 어리석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로비를 통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인당 제약회사 로비스트가 2.5명씩 있다. 이권 세력의
의료보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의료수와 약값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전 세계에서 처방약의 TV 광고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뉴질랜드뿐이다. 강력한 로비 결과다. 제약회사들은 왜 막대한 돈을 들이며 처방약들의 TV 광고를 하는 걸까? 정작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만 상대로 광고를 하면 훨씬 비용이 덜 들 텐데 환자들이 TV 광고를 보고 의사를 찾아가 그 약을 처방해 달라고길 바라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그냥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거다. TV 매체의 가장 큰 광고주 역시 제약회사다. 자동차나 맥주 회사가 아니다. 말을 안 들으면 광고를 뺄 수도 있다. 돈으로 위험하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탐사 보도도 못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도 뉴스 전파를 못한다. 2015년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서 홍역 백신 흑인 아동, 이게 요건가? 흑인 아동, 여기 지금 뭐 CDC 질병관리본부국에 대해서는 제가 요 뒤에를 바로 캡처를 안 했나 본데, 그 인포워즈닷컴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백신을 맞더라도, 같은 백신을 맞더라도 백인이나 뭐 황인 계열보다 흑인 아이들이 최대 뭐 200%, 300% 가까이 자폐가 치솟는다라고 해갖고 한번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록펠러와 머건 카네기, 얘네들이 정말 악의 주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록펠러는 제가 그동안 많이 달았는데요. 얼마 전에 죽은 데이비드 록펠러에 대해서는 9.11 테러를 그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이제 계획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은 이제 JP 모건은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아주 그냥 원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믿기면은 내부 폭발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 조사를 한 사람들의 그런 영상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해가 갈 거고, 이제 카네기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런 데서 밝혀진다. 재정적인 후원으로 새로운 의료 산업이 경제적 기초가 되었다.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금융가들이 의학 발전을 위해 의과대학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의과대학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이는 의과대학들이 돈을 지원한 투자 관계자들에게 의해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병원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최고의 교수들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현대의학은 제약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당시 금융가들이 곧 화학기업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몬산토가 화학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외형상으로는 의학발전이라는 자선사업이었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을 리 없다. 이후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약품만 배우게 되었고 그 외의 것들은 의대 교과정에서 사라졌다. 의사들이 10년 넘게 의대를 다니면서 영양학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에 제로에 가까운 이유다. 이제 그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명제 아닙니까? 음식으로 못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 과거부터 쭉 나왔던 말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공부 안 시키냐고요. 왜 화학적인 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느냐 이거죠. 제약이 의학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려면 현대의학은 생물학이나 식품을 비과학적이라 여겨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고, 일반인들도 그런 사상을 따르게 되었다. 병원에서 약만 처방하고 음식이나 생활습관을 소홀히 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환자는 많지 않다.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증상을 없애기 위한 약만 처방하는데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대증요법으로 역류성 식도염 하나 고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대증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다. 무좀도 못 고치는데 암을 고쳐달라며 제약회사와 병원에 수천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현대의학을 비판하고 의사들을 성토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사람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런 거죠. 몇 페이지야? 정확한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한 번쯤 따져보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대부분 환자들이 스스로 뭘 모르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냥 건강 문제가 생기면 서둘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심어준 믿음이 있을 뿐이다.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치료법이나 다른 접근법은 구경도 못 해봤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의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수련하는 의사들에겐 장점이 있다. 이들은 트라우마와 케어에 능숙하다.
응급의학과 수술이 장점이다. 일부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능하다. 여기에서 성형도 포함된다. 노바케인 마취제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이 필요할 때와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환자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모노폴리가 되어버려서 다른 모든 상황에도 간섭하려는 것이 문제다. 생활습관 교정과 습관 개선이 훨씬 더 절실한 만성질환이나 성인병도 모두 응급의학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음식으로 치료할 것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문제다. 겨우 증상만 다루는데도 전면에 나서서 다른 방법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의학적 접근법과 시스템 부족함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다. 본인들이 환자에게 처방해 하는 약물이 부작용이나 미미한 효과에 자괴감을 느끼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사들이 있다. 새로운 접근이나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않는 여기 제가 캡처를 이제 좀 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그 접근했던 방식이 또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나름 의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긁어부스럼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면 뭐가 이제 여러분들도 책을 하도 이제 제가 많이 말씀해서 사신 분도 많이 있고 읽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 곤도 마코토가 쓴 책 중에 이제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중에 이제 조기암 뭐 검진하겠다고 해갖고 오히려 생명과 이런 그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갖고 쭉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그 만약에 그 조기 검진을 안 해서 암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던 사람이 괜히 그런 검사를 통해서 뭐 갑자기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 뭐 방사선이라든가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여러 의사들이 양심 있는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뭐야? 강한 복근과 유연한 햄스트링을 갖추면 평생 요통으로 고생할 일이 없다. 대부분 현대인들이 복근은 약하고 햄스트링은 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나중에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쉬우면서 뭐 윗몸 일으키기인데 윗몸 일으키기처럼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아무리 배 나온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있고 요것이 상당히 살 빠지는 제가 뱃살이 엄청 빠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안에서 불이 났는데 밖에서 끌 수 없다. 요통도 먹을 것부터 점검해야 된다. 염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를 근절해야 된다. 또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도 근육 긴장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 염증을 낮추는 식이유황, 오메가3, 커큐민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길초근, 식이초, 마그네슘도 도움이 된다. 전부 보세요.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네랄 부족이 현대의 만성 질환이다라고 정의하시는 의사분들도 상당히 있고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좀 바꿔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외부적인 그 화학약물만 어떻게 자꾸 먹어갖고 낫게 하려 그러면 저 결과는 영 딴판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안 먹힐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방송이든 뭐든 모든 그런 제약회사가 다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서 행하시면 된다. 저도 많은 사람이 들어라 이런 생각 안 하고요. 뭐 이 방송이 또 없어지면 또 턴오프 열 TV 6 만들 거고 세븐 만들 거고 계속 만들면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와라. 들을 사람은 들어라.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마라.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무실을 하나 또 얻게 됐는데 그 사무실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뭐 이렇게 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취급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전기 몸 안에 정전기가 이제 밖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몸 속에 있는 정전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기 음전화를 띄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이게 뭐 피가 떡이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뭐 염증이라는 것도 어떻게
그런 정전기에 의해서 이게 또 퍼진 걸 수도 있다. 이러고 트리거 포인트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부위를 잘 눌러줘 갖고 이런 걸 풀어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사진을 한 몇십 장을 찍어놨는데 이거 자꾸 화면을 이제 맞추기도 힘들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그리고 오늘 턴오브 TV 아니 저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 파트 1을 담당한 사람이 잠깐 와갖고 뭐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저 복숭아잎인가 돌복숭아잎, 그거를 개복숭아죠. 그 이파리를 줬고 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탕으로 끓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길 바라고. 아무튼 이제 환절기죠. 이제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참 이거 우리 턴오프 TV 패밀리들은 제가 뭐 또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만 하고 오늘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수십 장을 찍어놨는데 이걸 다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또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또 박근혜 정부에서 진짜 생리대 하나 이렇게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없으면서 가다실 백신은 공짜로 30만 원, 40만 원 하는 거를 맞춰주겠다 이랬어요. 이게 또 검은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우리 의료계에도 또 벌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니 지금 뭐 그런 거 도와줄 바엔 차라리 그 생리대 없어갖고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도와주면 되는데 꼭 그 백신 그 어떤 부작용 때문에 일본에서도 뭐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맞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천벌 받아갖고 깜빵에 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자국민을 보호해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이 돈에 눈이 멀면 그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딱지를 끊었어요. 그때 뭐 사방 돈 되는 거라면 뭐 다 했죠. 근데 그러면 되겠냐? 국민들의 돈을 털어가면 되겠냐? 뭐 잘못을 안 했으면 되지 않았냐? 근데 억지로라도 막 끊었단 말이죠. 뭐 강제로라도. 그러면은 서민들이 다 죽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민족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팔아먹고 뭐하든 이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들만 배부르면 된다 이거예요. 일루미나티만 되면 된다. 멤버만 300위원회 안에 들어가면 된다. 뭐 못 들어가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맡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랬다면은 근데 저는 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 게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정황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간다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세월호를 참 그렇게 수사방해하고 그럴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예, 알겠습니다. 턴오프 TV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감사드리는 게 그 3세 지금 1세가 다 나갔고 2세를 찍었는데 또 이제 3세를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주 이제 이거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놈들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진실이 좀 가려지기를 바라는 놈들인데 미국에서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할 정도면 그냥 끝난 얘기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이 컨퍼런스 평평한 지구가 엉망이다, 엉터리다라고 그러면은 나사라든가 어떤 그 지구과학 학회에서 와갖고 뭐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아무도 어떤 뭐 반박을 못 내고 이 사람들이 증명한 게 그 증명대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은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턴오프 TV였습니다.